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많은 분들이 월남 참전 후 고엽제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심한 질병으로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생각 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국가유공자 길잡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국가유공자 길잡이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면서 보면 본인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하는 내용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이해를 하시면 높은 등급에 지금 당장은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가보훈부에 우선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등록이 되는 게 우선이고, 그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기준 미달이 되어도 등록이 되었으면 그 다음번에 다시 몸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신체 검사를 하여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직접 일도 도와드리면서 보면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지를 못한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보훈부에서는 가능하면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에게는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질병, 제가 그와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60개가 넘는 질병들을 가지고 있으면 고엽제 후유증이든 고엽제 후유의증이든 검사를 하여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같은 경우는 몸 상태에 따라 각각 급수가 또 나누어집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같은 경우는 경도, 중등도, 고도로 세 가지밖에 구분이 되질 않지만 일반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된 질병은 7급부터 해서 6급 3항, 6급 2항, 6급 1항, 5급 4급, 3급, 2급, 1급도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처음 등록이 7급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 7급은 영원한 7급이 아닙니다. 몇 달 후에 내 몸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더 높은 6급이나 5급으로도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여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승급을 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승급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그대로 무변동이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하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승급을 바라시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가능하면 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례들을 예로 들어서 어떤 경우에 승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정말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관련된 판례들이 약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0년 이상 제가 자료를 계속 모아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가능하면 일주일에 2개 이상씩 준비를 해 드릴 테니 본인들과 관련된 질병이 나오면 그런 내용 영상들을 조금 반복해서 보시면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이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행정심판, 이렇게 행정심판하고 이 뒷자리가 사건 번호입니다. 2021-15585 이렇게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나올 것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건 번호를 검사를 하시게 되면 더 상세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가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그 원본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해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서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관련된 자료 출처는 법제처에서 나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을 들어가셔가지고 또 사건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오는 재결 내용이고 사건명을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라고 나왔습니다. 사건 번호 나오죠? 2021-15585 재결 일자는 2022년 5월 24일 날 나온 내용인데 기각된 내용. 그러니까 유공자분이 신청을 했는데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기각이라는 게.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이 이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건 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당뇨병에 대하여 공공보험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 및 당뇨병이 모두 7급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7급, 당뇨병은 등급 기준 미달에 각각 해당한다고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여기서 피청구인이라는 것은 지역 보훈지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훈지청에서 2021년 9월 7일 청구인에게 상위 등급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유공자분이 왜 신청을 했냐? 그러면 처음에 신체 검사를 받는데 보훈병원에서 보훈병원 담당 의사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7급이고 당뇨병도 7급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다시 이 서류가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이때 허혈성 심장질환은 7급이 맞지만 당뇨병은 등급 기준 미달이다 하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 망막증에 의한 눈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공공병원에서도 두 눈의 교정시력 0.6 이하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공공병원에서는 좌회선지 근위부 관상동맥 90% 협착,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40% 협착, 좌전 하행 관상동맥 중간 부위 30% 협착 등으로 인해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이력이 있는 바 관계법령상 당뇨병은 7급 또는 5111호에 해당하며 허혈성 심장질환은 6급 이항 5108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유공자분이 생각을 했을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6급 이항에 해당되고 당뇨병도 7급에 해당되는데 왜 보건심사위원회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7급이라 그러고 당뇨병은 등급 기준 미달이라 하였냐. 그래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본인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고 내 지금 상태의 현 질병이 과연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상위 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겠냐. 그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이 나오면 다행인데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6급 이항이다. 그런데 신체 검사를 했더니만 7급으로 나왔다. 그러면 바로 재심 신체 검사를 또 한 번 더 하여서 왜 7급이냐?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해달라 하고 재심 신체 검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다시 또 더 윗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 무변동으로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억울하다. 재심 신체 검사에서 다시 상위 등급으로 재판정이 날 수가 있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면 보건지청에서 7급을 주든 기준 미달을 주든 그냥 등급을 판정을 해주니까 아 그런가 보구나 하고 승인을 하게 되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 본인의 몸 상태로는 분명히 6급 이항을 받든지 5급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보건지청에서 신체 검사를 하고 7급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계속 모든 영상에 하는 얘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배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셔야지 되는 거고 그 배우는 것마저도 싫어서 이런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다음번에 또 몸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때 또 행정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사나 변호사가 공짜로 해주질 않지 않습니까? 뭐 돈 100만 원만 받고 해주는 것 같으면 매번 100만 원씩 주고 하면 좋죠. 그런데 행정사도 기본이 4,500만 원이고 변호사는 1,00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승급을 하고 났었을 때 성공보수비라고 해서 추가로 또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 1, 2천만 원 깨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승급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그대로 변동사항 없다든지 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게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등급도 못 받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본인들이 직접 판단을 해서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승급을 할 수 있겠다 라든지 아니면 아, 지금 내 질병 상태로는 내가 신체 검사를 해봐야 더 위로 승급을 할 수 없겠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본인이 판단을 해서 승급할 길이 안 보이는데 그런 상태에서 행정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한다? 그냥 그거는 100% 돈만 깨지는 일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일 처리가 빨리빨리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맡긴다? 그거는 100%돈 까먹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스스로 배우고 공부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한 게, 본인이 알면 아는 만큼 그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왜 유공자분께서 청구를 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는지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법과 관련된 어떤 법에 의한 내용이고, 인정 사실이란 거는 이제 과연 그러면 유공자분이 이렇게 청구를 했었을 때 그 내용하고 보험지청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을 때 이 내용이 서로가 맞냐 안 맞냐, 그 과정을 다 이제 여기 또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출한 그 서류들을 다 참고를 하고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이었는지 행정심판 담당관들이 이 내용을 다 봤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 내용을 제가 다 불러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저도 눈이 아프고 막 신경 쓰고 또 편집도 너무 많이 해야 돼가지고 힘들어서 제가 이 내용은 설명을 안 해드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보시라고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와 관련해서 또 법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내용 하나 이제 추가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의 경우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을 7급으로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7급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7급 장애 내용으로는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7급의 장애 내용은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 장애로 신체 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 검사에서 모두 현증 1 플러스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틴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당뇨병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당뇨병으로 7급을 받으시려 그러면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분들이거나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이런 분들은 당뇨병으로 해서 7급을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의 경우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은 6급 이항,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을 7급으로 각각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급 이항 구체적인 장애 내용으로는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 주요 혈관은 좌전 하행지, 좌회선지, 우측 관상동맥, 직경 2.5mm 이상의 주요 분지, 대각 분지 D1, D2, 둔각 분지 OM1, OM2, 후 하행지, 후 외측 분지를 포함한다. 또는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뇌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7급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지금 보신 당뇨병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내용만 보셔도 이게 국가보건부에서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또 상세하게 각각 급수별로 7급은 어떤 경우, 6급 이하는 어떤 경우, 또 5급, 4급 제가 그 단계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영상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이 자그만치 3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게 되면 아마 모두 다 원하시는 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판단을 보셔야 됩니다. 판단. 먼저 고엽제 후유증 인정 질환인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21년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 내과 신검의는 기존 판정 유지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으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 기준 미달로 심의 의결한 바 상위 등급은 신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위 등급 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 안과 검진 결과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체 검사 결과상 측정된 크레아틴 및 프로틴 수치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위 등급 7급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뇨병을 상위 등급 구분표상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자, 당뇨병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신청하신 분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망막 합병증 증상이 없고 또 크레아틴 수치도 검사를 했을 때 1.5에서 1.8이 나와야 7급인데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을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다. 자, 이렇게 나온 내용이고 다음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엽제 후유증 인정 질환인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하여 2021년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는 관상동맥 협착 소견 관찰됨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 의결한 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관계 법령상 위 질환이 6급 이항 51085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좌회선지 등의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등의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공공병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 결과지상 청구인이 좌회선지 말단부에 90% 협착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심근 허혈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혈관의 협착 소견만으로 곧바로 위 질환이 상위 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혈성 심장 질환을 상위 등급 구분표상 7급 5111호로 판정한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렇게 해서 유공자분이 신청한 행정심판은 기각한다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패소한 겁니다. 자, 제가 기존에 월남 참전 고엽제 허혈성 심장질환 34개의 영상이 있다고 질문과 답변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7월 달에 만들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 2달 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따지게 되면 35개의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 드리는가 하면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지금 계속 질병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등급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간단한 질병 같으면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들지도 않는데 아 다르고 다르다고 어떤 경우에 겉에서 볼 때는 똑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도 어떤 분은 기준 미달을 받고 어떤 분은 7급을 받고 어떤 분은 또 6급 이상을 받고 그 중에 또 뭐 5급도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했다 그러면 6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또 7급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게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질문도 주시고 또 아는 분들도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질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가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앞으로도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은 제가 몇 개를 더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해 드렸듯이 아 다르고 다르다고 이 심근 허혈이 있느냐 심근 허혈이 없느냐에 따라서 6급 이상이 될 수도 있고 7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된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유공자분이 승소를 하는지도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몇 개 더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 영상 말고도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4개의 영상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도 찾아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행정심판으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 질환과 당뇨병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